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 일본과의 문제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이 눈에 띕니다. 라인이 지금 네이버 웹툰 지분을 3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에도 일정 부분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익이 가게 될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 웹툰 상장에 관한 내용과 라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백서 채널 구독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미국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24년 5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증권거래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장 심사 요건이 맞아야 이제 상장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보완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 절차가 수용되고 상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짧게는 4개월, 길면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증권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장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 지분을 100% 보유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는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가 66.6%, 라인이 34.4%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분 관계 보시면 네이버 66.6%, 라인 34.4%를 보유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요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웹툰 지분 100%를 보유하고 북미 시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입성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분 33의 이제 지분 33.4%를 보유한 라인은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및 소프트뱅크가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죠. 이 내용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관련 영상을 이제 연결해 놓겠습니다. 라인은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홀딩스를 통해 라인과 야후재팬 그 밖의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를 합자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 이렇게 해서 A홀딩스를 이제 설립해 G홀딩스라는 기업을 실제 이제 지배하고 있거든요. A홀딩스 지분이 65%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스닥 일본에 상장돼 있죠. 이 G홀딩스가 라인 지분 100%, 야후재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라인과 관련된 자회사들을 전부 다 이제 지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네이버 웹툰 지분율 약 17% 정도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네이버가 6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장 후 지분율이 다소 낮아진다고 해도 지배주주로의 위치는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가 계속해서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텐데,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기업 가치 올라가는 부분의 한 17% 정도는 소프트뱅크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일본이 행정 지도로 압박하고 소프트뱅크는 이사의 장악과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라인을 일본이 지배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뭐 일본에서는 약간의 사면초가도 몰리고 있죠. 네이버 정부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로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한테 뭔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합자회사를 설립한 동업자 입장에서 뭔가 네이버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이런 압박을 등에 업고 네이버를 계속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다. 소프트뱅크와 잘 협의해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럴 입장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언론 뉴스나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마음 답답합니다. 네이버에 유리하고 이익되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면 뭐 한국 정부도 외교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제 기업을 보호해야죠. 해외에 이제 일본에 진출했던 네이버 같은 기업이 만약에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분을 매각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뭐 지배주주로 등극하게 놔둔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하고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얼마나 이제 그다음부터 우습게 다루기 시작할까요? 네이버 같은 기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이제 어떤 마음먹은 대로 이제 요리를 했는데 네이버보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박을 해도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거다. 기업 간의 자유를 의사로 놔둘 거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만약에 정부의 행정 지도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에서 가만히 있을 만한 일인가요? 아마 양국에서 외교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최근 일본 정부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이 눈에 보이니까 살짝 좀 짜증납니다. 이런 이제 네이버 웹툰의 어떤 상장 이익이 라인을 통해서 일본 기업에 또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업 소프트뱅크하고 약간의 어떤 뭐 지분 매각이나 이런 걸로 좀 민감한 사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국이 네이버가 조금 억울한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입장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장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가치는 30억에서 40억 달러, 약 4조 1000억, 1550억에서 5조 5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 약 6925억, 한 7000억 정도가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조달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북미 웹툰 플랫폼 시장에서 70.5%, 요것도 2023년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탑 1, 2가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웹툰 시장을 이제 세계에서 1, 2위를 놓고 이제 다툼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은 단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매출 5,488억 원, 단기 순이익 685억 원, 2023년 매출 7,542억 원, 단기 손실 482억 원. 2023년에 뭐 어떤 투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는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익은 1년 만에 20% 가까이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률은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매출에서 작가와 50%씩 이익을 나눠 갖고 있죠. 만약 구글 스토어 인액 결제인 경우 30%는 구글이 가져가고 나머지 70% 중 35%는 작가, 35%는 네이버 웹툰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네이버 웹툰에서 매출 1조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면 네이버는 약 3,500억 정도를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사업은 처음 한번 구축하고 나면 운영에 필요한 서버 비용,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하면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실제로 뭐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서버 비용, 인건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초기 연구 개발비를 이제 넘어선 손익분기점이 오고 나면은 일정 시점이 되면은 매출의 거의 80% 정도가 이 순이익으로 발생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아주 환상적인 사업입니다. 구글을 통하지 않은 매출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네이버 웹툰이 한 50%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입니다. NHN은 뭐 당연히 이제 네이버에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직접적인 네이버 웹툰의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테마에 단기 차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뭐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데 네이버 웹툰이 장기적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NHN도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이익을 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Y랩은 네이버 웹툰을 주 거래처로 해서 웹툰 제작, 영상 제작 등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시가총액이 2144억 원입니다. MBT 네이버 웹툰을 통해 매출의 30%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현재 1088억 원. 미스터블루는 웹툰 웹소설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자체 제작 콘텐츠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미스터블루는 2167억 원 시가총액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1967억 원, 봄툰 레진 코믹스, 델리툰 등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또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Y랩,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는 벌써 주가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네이버 웹툰에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로 이제 네이버 웹툰의 매출이 늘고 성장이 늘면 당연히 이제 미스터블루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 관련주들은 뭐 잠잠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이 된 게 아니고 상장 승인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 후 일정 기간은 또 다시 잠잠해질 텐데 상장 승인 상장 승인 시점이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눈과 귀를 열고 시점을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스닥에 직접 상장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직접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관련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주식들 뭐 MBT나 지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진 않죠. 이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은 작은 호재에도 크게 이제 반응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